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 현대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이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만성 질환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 의학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예방 중심, 그리고 회복의 중심.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약물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에서 현대의학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식 이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건 전부가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피제네틱,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인 내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후성 면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매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에피제네틱 신호를 관리하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음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은 열량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뭐 이런 등등의 용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이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성 질환은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어떤 이런 식이요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그 핵심 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당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이제 여기에다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우리 장내의 미생물까지 이제 파괴가 되면서 건강이 아주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식사를 천천히 줄이고 음미하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식사,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비 상태를 균일하게 만들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리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과도한 액상 이제 그런 액상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칼로리가 굉장히 이렇게 과잉되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달한 커피 또 음료수 뭐 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만감이 없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런데 칼로리는 과잉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또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붉은 고기라든가 튀김 위주의 단백질 섭취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3의 그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오면서 염증성 체질로 전환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유해균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결국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독성이 나타나고 호르몬 대사의 이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계속 이제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이건 나쁘다 좋다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암 1군으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이제 가공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이제 발암물질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고온 가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변환이 된다든가 또 이 과도한 나트륨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런 가공육을 먹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혈관 질환이 악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꼽으라면 가공육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이제 예를 들면 감자튀김이라든가 치킨, 마가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죠. 트랜스 지방은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바꾸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염증 폭탄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염증 폭탄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변형된 지방이 되면서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승하고 HDL은 이제 저하가 되는 그래서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치매 위험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영양이 들어왔는 것을 세포막이 제대로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설탕이 과다하게 이제 이렇게 가당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만든 음료들이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 탄산 음료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당 커피 이런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실제는 음료로 섭취하는 그런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과잉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방간이라든가 대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쌀, 신밀가루,
신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분이 제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지수만 높아진 식품을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고 체중은 증가가 되고 많이는 먹었는데 올바른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로감은 이제 증가되는, 그렇게 하면서 장 점막을 또 자꾸 자극을 해서 장누수 이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줄이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인공 감미료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 될 식습관이 있다면, 저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우리는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한번 식습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게 되면 이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첨가가 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야식이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간식의 개념으로 또 습관을 하는 이런 습관화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억제하는 이런 마음가짐,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 탄산,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수분 대사에 이제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소화불량, 장누수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 제안을 하기를, 어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가공된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신토부리, 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많은 어떤 우리 조상분들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오던 어떤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식사의 그 올바른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영양소 중심의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균형이 잡히도록 한 그런 식단이 저는 가장 아주 무난하고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면 식이섬유를 좀 더 충분히 이렇게 챙기는 이러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장 건강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게 발효한 음식, 특히 청국장, 김치, 된장, 뭐 묵은지 뭐 이런 등등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발효 음식을 식탁에서 한 끼만이라도 좀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단을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식습관에 5가지 제가 질문표를 이렇게 던진다면, 몇 끼 채소가 있었나, 단백질은 포함됐었나, 또 천천히 씹어서 먹었나, 공복 시간은 있었나, 가공식품을 피했나, 이런 식의 내 나름대로의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향한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식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이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 쾌변을 위해서는 바로 수용성, 불용성의 어떤 그 적절한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채소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들인데,
있는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전자피라고 해서 질경이 씨앗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음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변비 환자분들이라든가 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그 증상을 개선시켜줄 목적으로 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귀리, 오트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억제해주는 아주 건강한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화과 채소죠. 양배추라든가 그 브로콜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비라든가 설사 이제 이런 것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치커리 뿌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채 이제 우리가 먹을 때 거기 사과에 있는 펩틴이라는 수용성 성분 그 리그난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변비와 설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청국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청국장에는 수용성, 불용성 모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아주 단백질까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소플라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이상의 그 다양한 건강에 이점을 주는 이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또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 안에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점막 조직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정말 하나가 두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뭐 10가지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참 맛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지만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팽이버섯은 장 건강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풍부한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이 팽이버섯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청나게 대변량이 많아졌다. 대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대변이 많이 나오다니 이럴 정도로 이 팽이버섯은 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팽이버섯 값도 싸고 이제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변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하모니에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러나 여기서 딱 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식이섬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그래야 이 식이섬유의 작용도 좋아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유지된다. 그래서 식이섬유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비피더스 균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녹색 또는 좀 덜 숙성된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탄닌 성분,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껍질에 검은 점들이 박혀서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시는 분이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싸서 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 바나나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바나나를 드시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이런 식품을 드실 때 항상 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바나나는 그 유효 성분이 바나나 여기에도 있지만 껍질 가까운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인체에 작용하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 가까이에 있는 성분까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과와 바나나를 이렇게 끓여서 스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포만감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아주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나나하고 콩을 섞어서 이제 우리 소위 바나나 두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나나 두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뭐 그 이외에는 뭐 치아 씨드라든가 바질 씨드라든가 젤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재료들하고 바나나와 함께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어떤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고지방 유제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잘못 곁들여지면 일부 사람들한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장내 가스가 생겨나고 변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바나나를 드셨는데 드시는 그 옆에 같이 드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 다시 이야기하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만큼 장 운동이 지연되고 바나나 혼자서 배변을 만들고 장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이제 특히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장 운동이 활성화가 돼서 배변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카페인의 그 탈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치즈라든가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튀김류,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충분한 물과 이렇게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 장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장은 우리 몸의 생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손상되거나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장 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신손상이죠. 신장이 이제 급하게 망가진 건데요.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이제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급성 신손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탈수,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마라톤 같이라든가 지나치는 운동이라든가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급성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약물, 그래 진통 소염제라든가 항생제를 드시고 난 후에 감기 같이 이렇게 감염성 질환, 그래서 간혹 이 감염성 질환의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기에 이제 감기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는 인후염이라고 해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세균이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가서 신장까지 침투를 해서 심장에 염증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임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장에 감기가 걸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신장에 감기가 그냥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신장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급성 신장염 이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성이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신장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이제 약화가 돼서 차츰차츰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원인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많이 생겨나는 만성 염증,
그다음에 독소 축적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성 신질환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말기 단계에 가서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이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심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매년 2배 이상으로 이제 이 만성 심부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만성 심부전을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신장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어떤 소변 생성 기관이 아니다.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생체 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이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장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그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 독소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하고 기름에 녹는 이제 지질 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장은 그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을 이제 많이 복용했을 때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부 다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이런 독소 배출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마쿠에서 조절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게 됐을 경우에 물이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이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염분과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혈액,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떠나는 그 소변을 맨 마지막에 신장에서 체크를 해서 신장에 들어와 있는 이 산소의 포화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바로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는 기관에 전령을 내보내는데 이 전령의 이름이 에리스로포에친 EPO라고 하는 전령을 내보내서 혈액을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산소 부족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몸 전체가 같이 이렇게 또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칼슘과 인,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을 신장에서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신장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일들이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까지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이렇게 이런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좀 의심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런 이 건강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소변을 보는데 계속 거품 소변이 나온다든가 소변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남아서 또 소변을 또 보게 된다든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야뇨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수분 처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데 양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양말을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눈밑이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피로감이 나타나죠. 이 혈액이 부족해서 그 빈혈 증상과 유사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꾸 어질어질한 혀눈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 안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피부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구역질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혈액의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꾸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 위에도 여러 가지 신장이 망가질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여러 날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 안에 수분 축적이 너무 많게 되면 역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크레아티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신장에서 해독을 해야지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이제 과잉, 특히 육류 단백질이 과잉으로 섭취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혈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으로 알려진 저는 인산염이라든가 또 이 칼륨 첨가물들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신장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좀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과잉 수분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고 이제 이래 하기 때문에 요즘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해갖고 그냥 무작정 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의 수분 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신장을 관리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일광욕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뒤에 있다고 그러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안방마님일까요? 뒷방마님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방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햇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몸에 추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에 반신욕하고 조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광욕 하는 거, 햇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건강 신호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대사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pH가 4.5에서 5.5 정도까지 이게 떨어지면 소변이 산성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로 이제 pH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4
1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정 가운데 7이죠. 7이 이제 우리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알칼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7에서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H 1이 산성이 가장 강한 상태고요. pH 14가 알칼리가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은 pH 7.4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호메오스타시스 pH 7.4라고 하는 항상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라고 얘기하면 0.4만큼 알칼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소변이 산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pH 4.5에서 5.5, 그 이제 7에서 그만큼 지금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혈액의 입장에서는 pH 7.4를 지켜내야지 되는데 자꾸 혈액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산성 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산성화된 어떤 소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이니까 이것을 혈액에다 섞거나 아니면은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 산성 물질을 전부 다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산성비를 맞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염이 생기니까 우리 산성비를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산성 소변이 자꾸 되게 되면 신장은 자꾸 이렇게 녹아내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산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고도 이야기도 드렸고 많이 참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당뇨병이 이제 대폭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신장의 모세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원인의 약 40에서 45%가 당뇨 때문에 생겨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혈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사구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암정을 받으면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신장이 무너지는 위험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공식품이죠. 인스턴트 식품, 고단백, 저질, 식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혈을 만들고 혈관을 다 틀어막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인산염, 나트륨, 인공 첨가물, 고단백 이런 섭취가 이제 증가되면서 결국은 신장의 전해질 균형과 질소 노폐물 처리에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은 콩팥에 독소가 쌓이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남용,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약국에 있는 취급하고 있는 약들, 화학적으로 만든 이런 약들을 이제 약효의 문제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부작용의 문제에서 쳐다보면 절반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절반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할 정도로 이 약물들은 대부분의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통소염제, 항생제, 또 일부 한약제의 그 중금속이 이제 잔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서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단순히 어떤 특정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그 대사 밸런스, 신진대사죠. 이거를 안정시키고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이 결국은 신장에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그 우리 십자화과 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암작용, 항염, 염증 없애주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하면 십자화과 채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십자화과 채소, 브로
브로콜리라든가 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채소류보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이런 경로를 활성화해 줘서 결국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지만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그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조절하고 모세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간접적인 보호작용도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장의 염증이라든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박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다가 해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늘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박과 마늘을 이렇게 끓여서 주스만 뽑아내면 이제 저는 이걸 수박 마늘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초를 조금 섞어서 여름철 음료로 이렇게 쭉 사용하시면 아주 신장 해독에도 매우 뛰어나고 몸의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감자 우린물 그래서 감자를 썰어서 물 속에다 담궈 놔두고 하루 저녁 정도 지나면 감자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요즘 많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레몬을 거기다 하나를 짜 놓아서 감자 우린물과 레몬 물을 섞었는 요 물을 매일같이 드시게 되면 이 감자 우린물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pH 7.4에 가장 정조준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우려내는 과정에서 감자에 있는 비타민C, 레몬에 있는 비타민C가 합쳐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는 또 역시 알칼리성 반응으로 pH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 우린물과 레몬물을 섞었는 이런 물, 그 다음에 수박 마늘탕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동시에 그 어떤 효과를 보이는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정도를 넘어서 항산화, 항염, 이뇨작용, 대사 안정 기능을 갖춘 이런 과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일의 색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 뛰어난 과일하면 우선 블루베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 뇌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슈퍼베리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평가받을 정도로 블루베리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안에 이 안토시아닌이나 시아닌 그래 혈관 보호라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이런 작용들이 사구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의 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박 마늘탕을 추천드렸듯이 저는 이 수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정말 수박 값이 저렴하게 이 시절에 올 여름 내내 수박을 좀 많이 드시어서 우리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그런 계절로 올해 좀 뭐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박은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뛰어난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수분을 갖고 있죠. 수박은. 그러면서도 칼륨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을 이렇게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건데 단지 이미 신장에 질환이 생겨서 신부전 상태로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칼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박을 활용한 방법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이 사과가 좋습니다. 이 사과는 알칼리성 과일이죠.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장 보조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에 있는 그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것이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말릭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신장 대사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모두 낮추는 작용이 이 사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이 껍질째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